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의복의 손질과 관리 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네, 의복을 관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또 우리가 섬유의 특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의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을 손질하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세탁입니다. 네, 세탁은 의복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걸 헹구고 건조시키는 모든 과정을 세탁이라고 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물로 하는 물세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물세탁부터 살펴볼게요. 물과 세제 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계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용성 오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수용성은 물에 녹는 특성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당연히 물, 세제, 물리적 힘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경제적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의복의 형태나 이제 세탁하면서 색이 변하거나 또 손상을 입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하는 손세탁과 기계 세탁기를 이용하는 기계 세탁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물세탁의 원리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염물질, 지금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오염물질이고요. 자, 오염물질에 물과 세제가 네, 오염 물질에 들어가겠죠. 또는 이제 옷에 들어가는 것을 침투라고 표현하고요. 자, 침투하면서 이 세제의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세제의 성분이 이제 옷감에 붙거나 그다음에 오염 물질에 달라붙겠죠. 이거를 흡착된다고 해요. 달라붙는다. 그러고 나면 이 계면에서 세제들이 얘네들을 불려요. 자, 불리는 걸 팽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려가지고 좀 팽창하고 있죠. 부풀다 보니까 이제 얘가 떨어져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자, 오염 물질이 섬유에서 분리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분리가 되고 나면 이 계면에서 세제들이 오염 물질을 약화시켜요. 이걸 유화라고 해요. 네, 약화지거나 녹아내리게 하거나 뭐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옷에서 섬유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네, 이걸 분산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에 섞여서 이게 헹궈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옷감과 떨어져 나가면서 물에 함께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물세탁의 순서 볼게요. 먼저 애벌 빨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탁기에 넣었기 때문에 애벌 빨래 애벌 빨래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보통 애벌 빨래 기능도 세탁기에 있어요. 보통 이건 뭐냐면 오염이 쉽게 제거되기 위해서 또 세탁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세제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 오염된 의복을 물에 담궈 두거나 세제에 담궈 두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세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애벌 빨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빨래에 들어가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세탁기에 보면은 봄 빨래는 40도씨를 가지고 보통 시작하고요. 보통 세탁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차지하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 세탁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리고 나면 헹구고요. 이제 그 분산된 오염 물질 물로 헹궈져 나가야 되고 세제 남아 있는 거 헹궈져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물을 빼는 작업인 탈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말리는 건조 작업이 들어가는 죠. 요즘은 건조기 많이 쓰니까 이게 물 세탁의 순서입니다. 네, 드라이 클리닝 볼게요. 드라이 클리닝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안 하고요. 보통 우리 세탁소에 맡길 때 보통 드라이 클리닝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이 세탁 방법인데 유기용제, 그러니까 석유의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네, 세제예요. 이걸 사용해서 지용성 오염을 제거하는 세탁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지용성 오염을 제거하는데,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 세탁에 손상되기 쉬운 섬유를 세탁할 때 적합하겠죠. 어떤 게 물 세탁에 손상되기 쉬울까요? 네,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진다거나 또는 강도 자체가 약하거나 또는 우리 세제와 관련 알칼리 약한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통 천연섬유는 모견이 해당이 될 거고요. 지생섬유에는 레이온 아세테이트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의복의 형태나 색이 그 물세탁에 비해서는 손상되는 게 적어요. 장점이죠. 그렇지만 수용성 오염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이 유기용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비싼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엔 다림질 볼게요. 다림질은 이제 의복 관리하는 방법 중에 열이나 압력, 습기를 이용해가지고 주름을 좀 펴주거나 또 구김이 생긴 걸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섬유에 따라서 열에 약한 애가 있고 열에 강한 애가 있기 때문에 다림질의 온도나 방법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보통 인조 섬유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재생 섬유나 합성 섬유들은 보통 낮은 온도에서 해줘야 하고요. 천연 섬유 중에 견하고 모 같은 경우는 열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는 아니고요. 한 140도에서 160도 사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마 같은 경우 열에도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온도인 180도에서 210도씨에서 보통 다림질을 하죠. 네. 자, 그러면 의복을 이제 손질하고 세탁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옷이 오래가고 옷을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거든요. 먼저 보관 전에는 당연히 세탁이 깨끗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건조가 잘 되어야 되죠. 요즘은 건조기 사용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보관하는 장소의 상태는 습도가 좀 낮아야 돼요. 만약에 습도가 좀 있다면 당연히 세균이 쉽게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는 거니까.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햇빛에 약한 섬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안 드는 곳이 좋은 보관 장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거풍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제 거풍은 뭐냐면 옷을 꺼내가지고 햇빛과 바람을 쐬어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그 옷장이나 이런 밀폐동가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옷들이 이제 입어지면 밖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계속 오랫동안 안 입어지는 건 거의 노출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옷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바람을 쐬주거나 옷장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관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 여름에는 습기가 그냥 공기 중에 많기 때문에 방습제, 네, 습기를 제거해주는 애를 집어넣거나 방충제, 네, 해충이나 옷에 그런 벌레들이 좀이라고 하는 벌레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네, 방충제, 그 곤충, 벌레들을 방지해주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옷을 보관하는 방법이죠. 자, 이제 2023년에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년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